자, 여러분 66강 가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가겠습니다. 연표를 다시 한번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 공부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63년에 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근현대사 공부가 출발했고요. 대원군 집권기 정확히 10년이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책과 민생 안정책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연도 병인년 그리고 71년 신미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공부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로 하야하고 민비 척적 정권이 시작되면서 1876년 너무 중요한 연도니까 빨간색으로 써드립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민비 정권 하에서 1880년대 초반 개화정책이라는 게 단행됩니다. 예쁘게 그려볼게요. 1880년대 초반 개화정책이라는 게 예쁘게 안 그려진다. 단행됩니다. 근데 이 개화정책을 중간에 빵 하고 끝내버린 사건이 82년의 이모군란이었고요. 여전히 개화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가 개화정책을 완전히 중단시켜버린 사건이 84년의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 1880년대 초반 민시정권에 추진된 개화정책 내용 상당히 중요했고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내용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죽어버린 시간 10년이 나오는데 바로 10년 후에 오늘 공부하는 1894년 갑오년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다른 말로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하고 이때 행해진 개혁을 갑오개혁이라고도 하죠. 청일전쟁도 일어나는 해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을미년까지 갑오년 을미년. 근데 을미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민비가 죽어요. 그래서 을미사변을 죽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긴 시간 동안 민비가 권력을 잡는데 이 시기를 민씨 집안이 권력을 잡았던 그래 다 써줍시다. 민씨 척족 정권이라고 합니다. 뭐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는 뭡니까? 바로 여기 1894년 동학농민운동 갑오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 번호 4자리가 뒤에가 1894입니다. 벌써 한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나름 동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동학 관련 영상을 3개 정도 촬영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강의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을 강의할 때는요. 거의 여학생들은 거의 울립니다. 근데 1시간 강의해야 합니다. 우린 그럴 수 없잖아. 그리고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여러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이 동학과 관련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동학 문제 한 70%가 풀리고요. 동학을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동학 사건들 주면서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학은 누가 창시하죠?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경주에 몰락양반 최재우가 창시를 했다가 최재우가 흥선대원군 집권하자마자 혹세무민한다는 누명일 수 있죠. 최재우 입장에서는 죽습니다. 동학이란 종교가 만들어질 때는 시천주, 인내천, 평등을 강조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죠. 근데 이대 교주가 최시형이에요. 그러니까 최재우와 최시형은 동학인들이구나. 이 최시형이 최재우의 글을 경전으로 펴냈는데 이게 동경대전입니다. 이게 동학으로 치면 성경책이고 동학으로 치면 찬송가가 용담유사입니다. 그리고 최시형이 포주와 접주 각 지역에 전도 조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포접제를 조직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은 불법 종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시기 민씨 척족 정권의 정말 엉망이었죠. 여기 82년 이모군란로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하는 무슨 조약? 튀어나와야죠. 재물포 조약. 역시 갑신정변 때도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하는 무슨 조약? 한성조약. 그리고 경제사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89년에 반공령 같은 게 선포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무능해서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려면 백성들 착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으로 그렇게 배상금 지불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거의 세도정치기 이전보다도 매감매직이 더욱 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인들은 점점 숫자가 불어나니까 자신감을 갖고 이 1893년과 92년 이 무렵에 무슨 운동을 전개하냐면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교조가 누구죠? 종교 할아버지 최재우의 신원, 원통함을 펼신자 운동. 이 운동을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원래는 수험학설 공부하면 알아야 되는데 삼내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복합상소라고 해요. 복합상소라고 어디까지 한양까지 올라와서 우리 종교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민비가
이때 놀란 거야. 동학인들이 갑자기 궁궐 경복궁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놀라가지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종교 자유 인정해줄게. 그래서 동학인들이 너무 신나서요. 막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고 민비가 어떤 여잔데 이때 서울에 올라와서 복합상소했던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는 척살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동학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탈출해가지고 이들이 충북 보은에 모여서 이제 민비 시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3대 집회 복합상소 보은 집회인데 그냥 이런 게 1894년 직전에 있었다. 그 정도만 우리는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동학은 우발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버립니다. 전라북도 고부에서 터지는데요.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나. 이때 고부 군수가 누구였냐면 조병신 육갑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조병갑 이름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고부가 굉장히 곡창지대인데 이 조병갑이 원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연장시켜버리고 그 전부터 탄간오리여서 백성들은 기분이 나빴는데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저수지 만드는데 동원을 시키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나중에 물이 많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저 저수지를 활용하겠군. 그런데 나중에 물값, 물세를 받아버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만석보 저수지고 자기 아버지 송덕비 짓는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병신 육갑 때문에 이름 써줄까요? 조병갑에 대한 횡포에 대한 불만으로 누가? 주인공 전봉준이 전봉준 이름 꼭 잡으세요. 고부에서 밀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사발통문이라는 게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게 사발통문이 돌려지고 조병갑은 쫓겨났고 전봉준이 나름 동학인들 데리고 고부 관아를 접수했죠. 고부 관아에 곡식 곡간문을 열어서 백성들이 쌀을 나눠줍니다. 2월 달에 안핵사 이용태란 놈이 옵니다. 이용태가 와가지고 원래 이제 안핵사라는 관리가 무슨 관리라면 조선에서 무슨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밀란의 주동자를 색출하고 민심을 다독거리는 관리인데 안핵사 이용태 이놈이 조병갑 다음으로 탄간오리였어. 고부까지 와가지고 전봉준을 잡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봉준이 잡히고 싶겠냐고. 전봉준이 싫어하면서 제대로 봉기를 하니 그걸 우리가 동학의 1차 봉기라고 합니다. 동학의 1차 봉기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합니다. 조선 정부에 대한 분노감이 컸던 거죠. 1차 봉기를 어디서 하냐면 백산란 곳에서 수천 명의 동학 농민들이 모여서 봉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나왔던 구호가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이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백산에서 봉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동학인을 진압하러 오는 관군을 까버리냐면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깝니다. 전투 이름은 좀 빨간색으로 가자. 그게 황토현 전투입니다. 황토현의 꿈을 안고 함께 가는 역사과 그리고 막 막걸리 마시고 막 잔디밭에 오바이트 하고 그랬습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군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까지 점령해도 됩니다만 동학인들 숫자를 늘리려고 영광, 한평, 나주, 장성, 정읍, 순창 막 이렇게 돌아와서 그걸 저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남도 퍼레이드, 절대로 남도 퍼레이드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도 퍼레이드 과정 중에 장성쯤에서 황룡촌이라는 곳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자 들어가는 전투 나오면 전부 다 동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황토현 전투나 황룡촌 전투나 이렇게까지 해놓고 여러분 전라도에 감령이 있었던 전라도 도청 소재지인 어디를 점령해버리냐면 전주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게 1차 봉기예요. 물론 1차 봉기 때 뭐 4대 강령을 발표했다. 4대 강령 보기자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서울로 치고 올라가 권세가 귀족을 잡아 죽인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니까 이 동학군을 도저히 막아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민비가 또 청나라에게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럼 청나라가 군대를 조선에 보내면서 텐진조약이 있어 일본에 알려야죠. 텐진조약 기억나십니까? 갑신정전 때 공동 파병권. 그래서 5월 5일 날 청나라 군대가 상륙하고요. 5월 6일 날 일본 군대가 각각 들어옵니다. 그러니 동학인들 입장에서 미치는 거지. 전주를 점령했지만 청나라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두 나라가 우리 조선 땅에서 전쟁하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조선 정부와 우리 대화하자.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여기 관군의 총사령과 홍계훈을 전주로 불러들여가지고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동학의 지도자들과 나름 화해를 하면서 그게 전주화약인데 여러분 조선 정부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들었고요. 동학인들은 전라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대신 집강소에서 우리가 개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개혁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폐정 개혁안 1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동학의 폐정 개혁안 12개의 정강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금 쉽게 출제됩니다. 243페이지에 있으면 반봉건 반회세 그랬죠. 특히 두 번째 반봉건 보세요. 노비문서 없애라, 청산가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백정의 평양가술 없애라. 완전 반봉건이죠. 그러니까 왠지 농민들의 주장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와 친하게 지내는 자는 엄징한다. 왠지 농민들의 주장 같죠. 이게 바로 반외세입니다. 그런데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은 실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냐? 토지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주역이었던 김옥규나 박영효 이런 친구들이 아무리 근대사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사회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 피지배층 농민들이 진정 바라는 걸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건 동학 농민군들이니까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요. 토지는 평균하여 분짝한다. 바로 이 토지 개혁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을 민중의 입장을 헤아린 아래로부터 개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2조 탐관오리는 재상을 조사해 엄징한다.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불량 양반을 징벌한다. 무명 잡선일체 폐지한다. 그런 내용 다 빼버렸구나.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보시고 이 정도 내용 보고 이거는 동학인들의 주장이다. 이게 폐정 개혁안이다.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게 바로 전주 화약에서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학인들이 정부와 화해했기 때문에 너희 두 나라 군대 여기 있을 필요 없다. 가라. 그러니까 청나라는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노 땡큐. 그러면서 일본이 이 새끼들이 얘들이 문제예요.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합니다. 여러분 경복궁을 점령하는 건 어찌 보면 이게 청나라에게 의사타진한 거지. 잽을 날린 거지. 전쟁할래?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청나라가 쫄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 일으켜버리네. 먼저 선빵 때려버리네. 그게 바로 청일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동학군들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죠. 이때 군대를 해산시켰단 말이야. 전라도 직강소만 만들고 폐정개혁안 제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전라도에 개혁 자금도 안 내려보내고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켰고 무기 놓고 고향에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두 나라 군대가 물러가라고. 근데 이 새끼들이 안 물러간 거잖아. 그러니까 2차 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학인들은요. 2차 봉기입니다. 여러분 1차 봉기 때는요. 남접이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남접이 뭐냐면 좀 어렵죠. 전라도에 있는 전봉준 세력. 그런데 실은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은 어디에 있었냐면 충청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2차는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라고 합니다. 연합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냐면 논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왜 만났을까? 군사훈련 받으려고. 이때부터 논산이 군사훈련소가 되려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모인 남북접 연합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지금의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를 당하니 그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우금치 전투입니다. 우금치 전투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슬픈 전투입니다. 동학년 곰나루에 곰나루에 함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들어보셨죠? 신동엽 아세요? 개그맨 신동엽 말고 신동엽이 동학년 1894년 곰이 뭐야? 곰 해석해보세요. 웅 나루터 한문으로 진 웅진이 어딘데? 한국사 공부하니까 들어보셨죠? 백제 두 번째 수도 웅진. 그러니까 1894년 공주 우금치에서 함성만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애침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니까 가라고. 그 우금치에서 통안에 패배를 당하면서 사실상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봉주이 체포당하게 되죠. 그래서 전봉주이 체포당하고 일본 재판관에게 이제 전봉준 공초라고 하는데 그 재판 과정 보기자로 주어지고 전봉준 문제도 우리 한능검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전봉주이 체포당하면서
전봉주의 별명이 파랑새죠. 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제 굳이 시기를 이야기하자면 다 이게 1894년인데 1월이 고부밀란이에요. 전봉주의 고부에서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2월 안핵사 이용태가 왔고요. 3월에 1차 봉기를 합니다. 3월에 1차 봉기해가지고 바로 4월 달에 전주까지 점령하고요. 5월 달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네. 청나라 군대가 5월 5일날 새끼들이 기분 나쁘게 들어와도 어린이날 들어왔고, 일본 군대는 텐진 주약이 입각해서 들어왔으면 명심해야 됩니다. 5월 6일날 들어왔고, 5월 8일날 전주화약을 합니다. 5일날, 6일날, 8일날 전주화약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겠네. 그리고 6월 달에 쪽발이들이 경복궁을 점령했고요. 7월 달에 청일전쟁이 끝내 발발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그래서 농민들이 참지 못하고 2차 봉기했고 11월에 우금치에서 이렇게 패배를 당합니다. 12월에 전봉주의 체포를 당합니다. 이 선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까지 암기하시면 진짜 땡큐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1차 봉기는 반봉건이고 남접이고 2차 봉기는 약간 일본에 대한 저항이니까 반외세고 남북점 연합이었다. 1차 봉기는 반봉건이었다. 근데 1차 봉기는 어디서 승리했다? 황토영과 황룡촌에서 승리했다. 전주까지 점령했다. 전주화약하고 조선 정부도 교정청 만들고 개혁하기로 했고, 동학인들은 전라도 일대 직강포 만들고 개혁하기로 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는데 일본 애들이 경복궁 정리하고 청일전쟁 일으키니까 다시 남북접이 연합에서 2차 봉기하고 논산에 집결했다가 우금치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린다. 선후관계까지 출제될 걸 예상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은근히 동학 문제가 많이 기출되긴 합니다만 쉽습니다. 왜냐? 보기가 동학인데 선지 하나만 동학이고 나머지는 동학이 아니어서 너무 쉽게 정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억지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전개되었구나, 이 정도만 강의 들어도 열에 8문제는 동학 문제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동학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자, 밑줄 그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유, 전개한 활동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을이 농민군은 정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안을 거듭 제시했다. 그러면 개혁안은 바로 여기 있는 폐정개혁안이겠죠. 여러분, 탐관오리를 징계하여 쫓아낼 것. 저기 위 페이지에 탐관오리 재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왠지 동학 농민군의 주장 같지 않습니까? 1번 탐관오리를 징계하여 쫓아낼 것. 그쵸? 근데 나머지 볼게요. 국가 모든 재정을 호조해서 관할한다. 이거 갑신정변, 연례교육, 정강 내가 암기하라고 했죠. 갑신정변, 연례교육, 정강 5개 암기하세요. 청에 대한 4대관계 청산,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모든 재정의 지조법 개혁, 모든 재정의 호조 관할, 입헌군 주제. 선지 2번은 갑신정변 때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할 것. 이건 너무 어렵다. 갑신정변 연례교육 정강 중에 의정부와 육조의 불필요한 정치 기구를 없애라 막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만, 선지 3번은 그냥 몰라도 돼요. 진짜 몰라도 됩니다. 이거 수험학습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워할 것 같고, 선지 4번 죄인 외 친족에게 연자제를 적용하지 말 것. 이건 여러분 나중에 가보개혁 공부하시면 1차 가보개혁 때 고문 폐지, 형벌 금지, 연자제 금지, 조언 금지 이런 거 공부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선지 5번 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독립협회 바로 다음 강 공부하면 다 알게 되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독립협회 공부합니다. 선지 5번은 독립협회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정답 1번. 됩니까?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다음 시간에 다 확인하게 된 내용들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동학 농민운동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